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멈추질 않아요. 거대한 비행기 안, 모두가 숨죽인 순간, 한 재벌 아버지가 품에 안은 아기를 달리지 못해 무너져 내리듯 외쳤다. 하지만 그때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오는 한 소년이 있었다. 가난하고 초라한 옷차림의 그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단 한마디를 했다. 제발, 제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실과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가을밤, 인천국제공항의 유리병 너머로 수많은 전광판 불빛이 번쩍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김문재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낡은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체스 세트, 몇 권의 노트,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접어넣은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민재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가면서도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다. 런던, 내가 정말 그곳에 간다고? 속으로 중얼거릴수록 현실감은 더 멀어졌다. 오직 한 번 국제 체스 대회에서 입상하면 장학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몇 시간 전 집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좁은 원룸의 허름한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늘 피곤에 찌든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교대 근무에 뛰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감옥에 간 이후 모든 짐은 어머니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우리 민재 꼭 해낼 거야. 출근을 앞두고도 어머니는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지쳐 있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어린 동생 혜린이 뛰어와 체스 노트를 내밀며 말했다. 오빠, 이거 꼭 챙겨. 오빠가 쓰던 행운의 연필도 넣어뒀어. 작은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민재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부담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내가 실패하면 이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거야. 택시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볼 때 좁은 골목 끝 창문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손을 흔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모습은 오래도록 눈에 박혔다.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 민재는 다른 승객들을 스쳐보았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명품 가방을 든 부유한 가족, 그리고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인물. 바로 박준호였다. 재벌그룹의 대표이자 한국 경제면을 장식하는 인물. 그는 수트 차림에 안경을 고쳤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 은서는 유난히 예민해 보였다. 민재는 그저 멀리서 지켜봤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박준호의 얼굴에는 어딘가 낯설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저런 사람도 불안해할 때가 있구나. 민재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처음엔 고요했다. 엔진의 진동 속에 승객들은 저마다 자리를 정리했고 민재는 조용히 체스노트를 꺼내 복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기내를 가르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은서였다.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규는 금세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처음에는 칭얼거림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울음은 격해졌다. 기내 전체가 울음에 잠식되었다. 박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기를 흔들고 젖병을 물리고 장난감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속삭였다. 왜 멈추질 않는 거야?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꽂아버렸다. 기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민재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울음, 그리고 점점 지쳐가는 아버지의 얼굴. 그때 떠올랐다. 갓난아이였던 혜린이 밤새 울던 날들.
어머니가 두 손이 닳도록 일하고 돌아와도 결국 동생을 달래는 건 늘 자기 몫이었다. 작은 등을 두드리며 배에 가스를 빼주듯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조용히 흥얼거리던 그날들. 민재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나만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네 꼴을 봐라. 누가 너를 믿겠어. 저 사람은 재벌인데 넌 그저 가난한 학생일 뿐이야. 내적 갈등은 거칠게 부딪혔다. 눈꺼풀은 무겁고 긴 비행 앞두고는 쉬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원망이 공기처럼 민재의 폐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고 등줄기로 땀이 흘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객실을 나누는 두꺼운 커튼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할 수 있어.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커튼 너머 박준호는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존심 대신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길이 교차할 운명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밤, 책상 위 조명을 켜고 체스판을 펼쳤다. 빛바랜 작은 체스 세트. 말들의 가장자리는 이미 닳아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었다. 민재는 손끝으로 나이트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다음 수는 여기. 그러나 집중하려 해도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쟤는 왜 그렇게 초라하지? 아버지도 없고?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민재는 이마를 감싸쥐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은 오히려 더 무겁게 그를 압박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피곤했지만 눈을 감으면 내일이 두려웠다. 또다시 같은 시선, 같은 비웃음을 견뎌야 하니까.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천천히 민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말들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다. 하고 싶은 말,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이 되기 전에 삼켜졌다. 민재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 피곤에 젖은 눈빛, 그리고 어깨를 움츠린 자세. 그 속에서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주말 도서관에 갔을 때였다. 민재는 혼자 체스 전략서를 읽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문제집을 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답을 공유하며 경쟁했고 서로의 성적을 비교하며 웃었다. 민재도 그 무리에 섞이고 싶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며 웃고 싶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끝내 그곳으로 향하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다가가면 또 비웃을 거야. 또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볼 거야. 결국 그는 책만 바라봤다. 하지만 글자들은 흐릿하게 겹쳐지고 가슴은 쓸쓸함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퇴근 후 문득 말했다. 민재야,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민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엄마, 내가 꼭 해낼게. 내가 우리 가족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게. 학교, 집, 그리고 체스판. 그것이 민재의 세계 전부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매일 싸우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불안과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싸움은 깊고도 치열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하늘 위에서 운명을 바꿀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 책상 위 조명을 켜고 체스판을 펼쳤다. 빛바랜 작은 체스 세트. 말들의 가장자리는 이미 닳아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었다. 민재는 손끝으로 나이트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다음 수는 여기. 그러나 집중하려 해도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쟤는 왜 그렇게 초라하지?
아버지도 없고?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민재는 이마를 감싸쥐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은 오히려 더 무겁게 그를 압박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피곤했지만 눈을 감으면 내일이 두려웠다. 또다시 같은 시선, 같은 비웃음을 견뎌야 하니까.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천천히 민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말들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다. 하고 싶은 말,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이 되기 전에 삼켜졌다. 민재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 피곤에 젖은 눈빛, 그리고 어깨를 움츠린 자세. 그 속에서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주말 도서관에 갔을 때였다. 민재는 혼자 체스 전략서를 읽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문제집을 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답을 공유하며 경쟁했고 서로의 성적을 비교하며 웃었다. 민재도 그 무리에 섞이고 싶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며 웃고 싶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끝내 그곳으로 향하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다가가면 또 비웃을 거야. 또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볼 거야. 결국 그는 책만 바라봤다. 하지만 글자들은 흐릿하게 겹쳐지고 가슴은 쓸쓸함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퇴근 후 문득 말했다. 민재야,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민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엄마, 내가 꼭 해낼게. 내가 우리 가족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게. 학교, 집, 그리고 체스판. 그것이 민재의 세계 전부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매일 싸우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불안과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싸움은 깊고도 치열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하늘 위에서 운명을 바꿀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야, 조용히 좀 해. 민재 또 뭔가 적고 있잖아. 누군가 던진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가 교실 안을 가볍게 올렸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너는 우리랑 다르다, 늘 혼자다 라는 낙인을 찍듯이. 순간 교실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웃음의 화살은 언제나 같은 방향, 김민재에게 꽂혔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공책을 더 꼭 붙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은 무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들끓었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나도 같이 웃고 싶다는 갈망. 하지만 그 감정들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못한 채 조용한 침묵으로만 흘러나왔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눈을 비췄다. 희미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순간마다 눈동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그는 시선을 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점심시간, 교실 한쪽은 시끌벅적했다. 학원 이야기를 하며 서로 비교하는 아이들, 주말 약속을 정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무리. 그 반대편 창가 구석에 앉은 민재는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계란부침 한 조각. 어머니가 전날 밤 늦게 싸준 소박한 반찬이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우리 집은 어제 스시 먹었어. 오마카세 코스로. 와, 진짜 부럽다. 난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간다. 민재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숨이 막혔다. 억지로 물을 들이켜 삼켰지만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방과 후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학원차에 오르거나 카페로 향했다.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교문을 빠져나갔다. 민재는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섰다.
바람에 후드티가 흩날렸고 손에 쥔 가방끈은 땀으로 미끄러웠다. 버스 창가에 앉아 그는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다. 고급 아파트 단지, 반짝이는 간판들, 그리고 자신의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낮아지고 골목은 좁아졌다. 벽에는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습기 찬 냉새가 진동했다. 그곳이 민재의 집이 있는 동네였다. 문을 열면 좁은 방 안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소파에 기대어 잠든 어머니.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한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듯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동생 혜리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연필을 쥔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미숙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오빠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왔어? 오늘도 힘들었지?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다. 자신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그것이 늘 그를 짓눌렀다. 밤,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체스판을 펼쳤다. 오래된 작은 체스 세트, 모서리가 닳아 반질반질해진 나이트를 손끝으로 잡았다. 다음 수는 여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들을 움직였다. 하지만 집중하려 해도 낮에 들었던 목소리들이 자꾸 떠올랐다. 쟤는 왜 그렇게 초라하지? 아버지도 없고. 민재의 눈꺼풀이 떨렸다. 손끝이 말을 놓치듯 흔들렸다. 결국 그는 이마를 감싸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옥죄었다. 도서관, 토요일 오후, 책상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민재는 체스 전략서를 읽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옆자리에서는 또래들이 모여 문제집을 풀며 떠들썩했다. 너 이번에 몇 점 나왔어? 나 98점. 근데 더 올려야 해. 학원에서 모의고사 또 본대. 그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섞이고 이어졌다. 서로의 성과를 자랑하고 목표를 공유하며 웃었다. 민재는 책장을 넘기며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 무리 속에 끼고 싶었다. 단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며 웃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끝내 그곳으로 향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내가 다가가면 또 비웃을 거야. 또 나를 다르게 볼 거야. 결국 그는 다시 책만 바라봤다. 그러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흐릿하게 겹쳐지고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밤, 창밖을 바라보며 민재는 속으로만 말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그냥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눈빛은 간절했지만 방 안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굳게 담은 입술,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끝내 흘러내리는 눈물 한 줄기.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고립과 조롱 속에서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과 맞닿아 있었다. 또 혼자냐? 진짜 재미없겠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교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곧이어 번졌다. 김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교과서를 펴고 고개를 푹 숙였다. 눈동자는 글자를 향했지만 글자들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가슴 안쪽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는 언제나 그림자였다. 햇살은 반짝이며 다른 아이들의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자리만은 묘하게 어두웠다.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시험 점수, 학원 이름, 부모님의 직업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우리 아빠 이번에 차 바꾸셨어. 대박, 무슨 차? 벤츠. 어제 타봤는데 진짜 좋아. 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연필심이 종이를 긁으며 부러졌다. 순간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화에 끼고 싶다. 나도 웃고 싶다. 그러나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웃음을 흉내내는 순간 더 큰 조롱이 따라올 것이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교실은 들뜬 소란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달걀말이 몇 조각, 김치,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밥 한 덩이.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삼켰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다. 오늘은 엄마가 돈가스 사주신대. 우리 같이 갈래? 와, 좋겠다. 나도 따라가도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도시락 반찬이 갑자기 더 초라해졌다. 민재는 억지로 밥알을 삼켰지만 목구멍에 걸린 듯 답답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물병을 집어 급히 마셨다. 억눌린 감정이 물과 함께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막혀 있었다. 하굣길, 교문을 나서는 순간 또래 아이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를 놀리며 깔깔 웃었다. 누군가는 고급 하관 셔틀버스를 향했고 누군가는 번쩍이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속에서 민재는 혼자였다. 가방끈을 꼭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불었지만 웃음소리만이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 반짝이는 간판, 주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활기. 그러나 버스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풍경은 달라졌다. 벗겨진 페인트, 삐걱거리는 계단, 좁고 녹록한 골목. 그것이 민재의 집이 있는 현실이었다. 집에 들어서면 작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겨우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여럿 보였다. 민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무너질 듯 흔들리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동생 혜린이 앉아 있었다. 연필을 쥔 작은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이며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오빠가 들어서자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오빠, 숙제 같이 할래?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굳어졌다. 어머니와 동생의 눈빛 속에 담긴 기대가 너무 무거웠다. 내가 실패하면 이 집은 무너진다. 내가 버텨야 한다. 그 생각은 가슴을 죄는 올가미 같았다. 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체스판을 펼쳤다. 오래된 체스말들이 책상 위에 줄지어 섰다. 민재는 손끝으로 말을 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여기서 한수만 잘 두면. 그러나 집중하려 해도 낮에 들었던 조롱이 자꾸 떠올랐다. 또 혼자냐? 재미없겠다. 그 목소리들은 귓가를 맴돌며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책상 위의 체스말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일요일 아침, 민재는 도서관에 갔다. 사람들로 가득한 열람실, 아이들은 문제집을 풀며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다. 여기 답 뭐야? 아, 그거 나 풀어봤어. 이렇게 하면 돼. 그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민재는 구석자리에 앉아 체스 전략서를 펼쳤다. 글자를 눈으로 쫓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나도 저들처럼 이름을 불리고 싶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는 끝내 책만 바라봤다. 시선을 옮길 용기도 다가설 힘도 없었다. 작은 한숨이 책장 위로 떨어졌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갔다. 도서관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민재의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만 되뇌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눈가에 맺힌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번진 글자 사이로 그의 절실한 마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혼자야? 친구 없어?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교실의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다.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웃음 속에는 분명한 경계와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순간 교실 안이 웅성거렸고 몇몇 아이들이 피식 웃었다. 김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교과서 페이지를 넘기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속으로만 짧게 중얼거렸다. 나도 친구 갖고 싶어. 하지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결국 웃음거리가 되겠지.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비췄다.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다 이내 굳어지고 입술은 꽉 다물린 채 미세하게 떨렸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또다시 시끌벅적해졌다. 몇몇 아이들은 단체로 급식실로 향했고 어떤 아이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웃으며 모여 앉았다. 민재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치와 어머니가 새벽에 급히 부쳐준 계란부침 몇 조각.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넣었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손이 멈췄다. 우리 엄마가 이번에 호텔 뷔페 예약했대. 와, 진짜? 부럽다. 나도 가보고 싶다. 민재는 억지로 밥알을 삼켰다. 목이 메이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억눌린 감정이 차오르자 물병을 집어들었지만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꽉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과 후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카페로 향하거나 학원차에 올랐다. 그들은 주말 약속을 잡으며 즐겁게 웃었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 민재는 혼자였다. 길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며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버스 정류장 옆 광고판에는 해외 어학연수, 명문대 합격반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 문구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밖 풍경은 점점 달라졌다. 반짝이는 빌딩과 고급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나타났다. 습기가 밴 벽,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간판,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생 혜린이 반갑게 뛰어나왔다. 오빠, 오늘 학교 어땠어?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눈빛은 금세 흔들렸다. 동생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내가 실패하면 이 아이의 미래까지 막혀버린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에는 작은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힘들지? 미안하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민재는 곧장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굳어져 버렸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고요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체스판을 펼쳤다. 날과 다른 체스말들이 책상 위에 줄지어 섰다. 그는 말을 하나씩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역에서 잘 두면 역전할 수 있어. 그러나 집중은 쉽지 않았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여전히 귓가에서 맴돌았다. 친구 없어? 혼자야? 그 목소리들이 체스판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민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눈꺼풀은 무거워졌지만 눈을 감으면 내일이 두려웠다. 또다시 같은 시선, 같은 웃음을 견뎌야 할 테니까.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작은 한숨이 방 안에 흩어졌다. 그 한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립과 싸워온 흔적이었다. 민재의 삶은 늘 외줄타기 같았다. 가족의 기대와 세상의 조롱 사이에서 그는 매일 흔들리면서도 버텼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버팀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도서관, 주말 오후,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문제집을 풀며 대화를 나눴다. 이 문제 풀어봤어? 응, 이렇게 하면 돼. 그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재는 구석자리에서 체스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시선을 들어 무리를 바라봤다.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불려지고 싶다. 그러나 발걸음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에 땀이 맺히고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결국 그는 다시 책장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창밖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졌다. 도서관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민재의 마음속 어둠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겠지.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겠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졌지만 그 번짐 속에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야, 너는 왜 맨날 책상에만 붙어 있냐? 재미없게. 교실 한쪽에서 날아든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웃음이 몇 번 터졌고 다른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웃음은 김민재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굳게 쥐었다. 눈앞의 공책에 수학 공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번져올 때마다 가슴은 조여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를 굳이 불러내는 걸까?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차올라 있었다. 그러나 끝내 나오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또다시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교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민재는 창가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2줄과 김치, 계란부침 몇 개, 어머니가 새벽에 불이 나게 싸주신 것. 젓가락을 들어 한 입 삼키려 했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손이 멈췄다. 야, 오늘은 치킨 먹으러 가자. 좋다. 엄마가 카드 주셨어. 웃음이 터지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민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밥알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억지로 물을 들이켜 삼켰지만 가슴은 더 답답했다. 방과 후 다른 아이들은 3, 3, 5 모여 카페로 향하거나 학원으로 흩어졌다. 민재는 혼자 교문을 나섰다. 어깨에 걸친 가방은 무겁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그는 광고판을 바라보았다. 해외 유학, 명문대 합격 보장. 반짝이는 문구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버스 창밖 풍경은 점점 변해갔다. 높은 빌딩과 밝은 간판이 사라지고 오래근 건물과 좁은 골목이 나타났다. 습기 찬 벽, 벗겨진 페인트, 금이 간 유리창. 그곳이 그의 집이 있는 동네였다. 문을 열면 낡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병원 근무를 마친 어머니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여러 개 보였다. 민재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체스판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말들은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민재는 말을 하나씩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한수만 잘 두면. 그러나 집중하려 해도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다. 너는 왜 맨날 책상에만 있냐? 그 말이 책상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민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토요일,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은 민재는 체스 전략서를 펼쳤다. 그러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자리에서는 또래들이 모여 문제집을 풀며 웃었다. 이거 답 뭐야? 아, 그거 이렇게 풀면 돼. 그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그 무리를 향하고 있었다.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나 그는 끝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작을 한숨이 책 위에 떨어졌다. 밤, 창밖 하늘은 어둑어둑했다. 민재는 창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려 턱끝에 매달렸다. 아무도 없는 방 안, 그 침묵 속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 허공에 흩어졌다.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끝내 떨어진 눈물. 그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고립과 조롱 속에서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곧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웃음소리, 하이파이브, 치열한 몸싸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민재는 교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저 속에 섞이고 싶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주고받고 싶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리고 길을 걸었다. 교문을 지나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모여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에는 아이스크림, 입가에는 미소. 민재는 순간 주머니를 만졌다. 그러나 안에는 구겨진 동전 몇 개뿐이었다. 발걸음은 결국 그 무리를 비켜나갔다. 뒷모습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좁은 방 안에서 동생 혜린이 그를 반겼다. 오빠, 오늘 체스 연습했어? 작은 목소리 속 기대가 묻어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응, 조금 했어. 하지만 눈빛은 금세 흔들렸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곤에 젖은 얼굴,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무겁게 늘어진 어깨.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번 대회는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체스판을 펼쳤다. 낡은 나이트말을 손끝으로 잡았다. 여기서 한 수만 잘 두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 삶에서도 그런 수가 존재할까? 그는 말을 움직이다가 멈췄다. 낯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넌 대학 갈 수 있겠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손끝이 떨렸고 결국 말은 책상 위에 떨어졌다.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잠을 청하는 건 두려웠다. 내일이 오면 또다시 같은 시선, 같은 웃음을 견뎌야 하니까. 도서관, 주말 오후. 민재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 아이들은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히며 웃었다. 이거 풀 수 있어? 아, 당연하지. 나 학원에서 배웠어. 민재는 조용히 책잔을 넘겼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선을 옮겨 무리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나도 이름을 불리고 싶다. 나도 그냥 괜찮다고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그 바람은 여전히 속으로만 갇혀 있었다. 카메라는 민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눈동자는 공허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방 안에 흘러나온 한숨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립 속에서 지켜온 싸움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웃음소리, 하이파이브, 치열한 몸싸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민재는 교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저 속에 섞이고 싶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주고받고 싶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리고 길을 걸었다. 교문을 지나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모여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에는 아이스크림, 입가에는 미소. 민재는 순간 주머니를 만졌다. 그러나 안에는 구겨진 동전 몇 개뿐이었다. 발걸음은 결국 그 무리를 비켜나갔다. 뒷모습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좁은 방 안에서 동생 혜린이 그를 반겼다. 오빠, 오늘 체스 연습했어? 작은 목소리 속 기대가 묻어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응, 조금 했어. 하지만 눈빛은 금세 흔들렸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곤에 젖은 얼굴,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무겁게 늘어진 어깨.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번 대회는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체스판을 펼쳤다. 낡은 나이트말을 손끝으로 잡았다. 여기서 한 수만 잘 두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 삶에서도 그런 수가 존재할까? 그는 말을 움직이다가 멈췄다. 낯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넌 대학 갈 수 있겠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손끝이 떨렸고 결국 말은 책상 위에 떨어졌다.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잠을 청하는 건 두려웠다. 내일이 오면 또다시 같은 시선, 같은 웃음을 견뎌야 하니까. 도서관, 주말 오후, 민재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 아이들은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히며 웃었다. 이거 풀 수 있어? 아, 당연하지. 나 학원에서 배웠어. 민재는 조용히 책잔을 넘겼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선을 옮겨 무리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나도 이름을 불리고 싶다. 나도 그냥 괜찮다고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그 바람은 여전히 속으로만 갇혀 있었다. 카메라는 민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눈동자는 공허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방 안에 흘러나온 한숨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립 속에서 지켜온 싸움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알리는 진동과 함께 조용히 흘러나온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박준호 회장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눈가에 번진 미소와 함께 내뱉은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무너져가던 순간에 한 소년이 내민 손길, 그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변화에 대한 진심이었다. 김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내가 해낸 걸까?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기내는 이제 고요했고 무거웠던 시선들도 사라졌다. 대신 곳곳에서 묘한 따스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기를 다시 품에 안은 박준호는 낯설게도 초라한 모습이었다. 완벽하고 냉철하던 재벌의 얼굴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얼굴. 그는 몇 번이고 민재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격식보다도 인간적인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다. 차갑지만 묵직했던 손바닥의 감촉은 오래도록 기억될 듯했다. 순간 카메라는 두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하나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의 손, 다른 하나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버티던 소년의 손. 그 두 손이 맞닿으며 어쩌면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 있었다. 며칠 뒤 파리의 아침. 호텔방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민재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낯선 도시의 공기.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교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혼자 먹던 도시락, 버스 창가에 비치던 쓸쓸한 얼굴, 그리고 밤마다 체스판 앞에서 삼켜야 했던 눈물.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제는 단순히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발자취였다. 내가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들, 사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민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두려움이 아닌 내일을 향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박준호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 은서는 여전히 민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작고 따뜻한 손. 민재는 그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기적처럼 그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다.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군, 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진심이었다. 그게 사람을 움직인 거야. 나도 많이 배웠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새로운 겸손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개가 가볍게 숙여졌다. 부와 가난, 성공과 고립, 모든 경계선을 넘어선 짧지만 깊은 교감의 인사였다. 귀국길 인천공항 도착장. 어머니와 혜린이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가 다가오자 해리는 가장 먼저 달려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오빠,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민재의 어깨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민재도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학교 도서관. 이전과 똑같이 책상 위에는 체스판이 놓여 있었지만 달라진 건 민재의 표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또렷한 시선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그거 체스야? 혹시 나도 배워도 돼? 과거의 민재라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같이 해보자. 그 미소는 어쩌면 민재 자신조차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었다.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만이 자리하지 않았다. 희망과 감사,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다. 민재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받은 이 따뜻함을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어느 저녁 집 창문 너머로 빛이 흘러들었다. 작은 방, 좁은 식탁, 그러나 그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지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혜린의 눈은 반짝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작은 손길, 지친 어깨를 붙잡아주는 짧은 위로,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의 저녁.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 민재는 창가에 앉아 체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수, 또 한 수. 삶과 닮은 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며 그는 미소 지었다. 과거의 외로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작은 따뜻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며 창밖으로 흘러드는 빛을 함께 담아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 그것은 민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하는 듯했다. 삶은 체스와 닮아 있었다. 단 한 번의 작은 수가 전체 판을 바꿀 수 있듯 단 한 번의 작은 선의가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어 또 다른 빛이 되어 흘러간다. 민재는 이제 알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움켜진 작은 희망이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여정을 따라와 주시고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승리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